이탈리아. 여러분은 이탈리아 여행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도시 자체가 하나의 유적지인 로마, 패션의 도시 밀라노, 물 위에 세워진 베네치아, 남부의 매력을 품은 나폴리까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나라가 이탈리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버지 환갑을 맞아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20개국을 넘게 여행한 제가 고민을 거듭해 뽑은 이번 여행지는 바로 토스카나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여행지인 토스카나는 이탈리아 20개의 주 중 하나로 끝없이 펼쳐진 언덕과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어지는 발도르차 풍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번 여행에선 토스카나 농가민박 아그리투리스모부터 자연이 만든 숲속 온천 바뇨 산 필리포, 천공의 성 라퓨타의 모델이 된 치비타디 반뇨레쪼와 이태리 최고의 와인 명가 안티노리 와이너리까지 흔하지 않고 뻔하지 않은 이탈리아의 색다른 매력을 가득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행 계획 짜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드디어 렌트카를 타고 여행의 이제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토스카나로 향하려고 합니다. 렌트카는 토스카나 여행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데요. 저희는 렌터카스닷컴이라는 가장 대중적인 사이트를 통해 예약했습니다. 차량 픽업 장소도 선택할 수 있고 렌트카 업체 간 가격 비교도 쉬워서 편리했습니다. 픽업 장소에 도착하면 먼저 데스크에서 여권, 국제면허증, 한국면허증, 예약 확인서, 본인 명의 신용카드까지 내고 차량을 배정받습니다. 이때 차량 보험도 신청할 수 있는데 보험료까지 지불해야 차량이 배정됩니다. 이후 바로 옆 건물인 주차 타워로 이동해서 차를 받으면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영어를 잘 못하거나 해외에서 렌트는 처음이라면 난이도가 좀 있다고 느껴지긴 했습니다. 벤츠 CLA 220D 모델을 받았습니다. 차 상태는 생각보다 깨끗해서 좋네요. 드디어 렌트카 여행 시작해보겠습니다. 렌트카 탄다 동안. 로마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절벽 위에 작은 중세마을 치비타디 반뇨레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은 산사태로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에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하늘에 떠있는 듯한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지브리 스튜디오의 대표작 중 하나인 천공의 성 라퓨타의 영감을 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인당 5유로의 입장료를 내면 보행교를 지나 마을 안까지 들어가 볼 수 있는데 다리를 지날 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소지품이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와보니까 바람이 엄청 세네. 여긴 낭떠러지고. 안 볼래. 마을이 워낙 작아서 산책 삼아 한 바퀴 돌면서 사진도 찍고 고양이도 놀아주고 하다 보면 어느새 출출해지더라고요. 치비타디 반뇨레쪼에는 굉장히 이색적인 레스토랑이 있는데 바로 동굴 레스토랑입니다. 동굴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음식 맛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점원분이 사슴고기를 추천해 주셔서 먹어봤는데 잡내도 없고 먹을만 했습니다. 가격도 유명 관광지라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이었고요. 절벽 위에 지어진 중세 마을 속 동굴 레스토랑, 치비타디 반뇨레쪼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들었죠. 치비타를 떠나 드디어 토스카나 농가민박 아그리투리스모로 가는 길입니다. 아그리투리스모는 이탈리아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숙박 형태인데 실제 농가에서 일부 공간을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을 뜻하는 agriculture와 관광이라는 뜻의 투리스모의 합성어로 단순 펜션이 아니라 농장에서 먹고, 자고, 체험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토스카나는 특히 풍경이 예쁘다 보니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아그리투리스모를 보고 있으면 농장이 아니라 성 아니야? 하는 착각마저 하게 됩니다.
제가 선택한 숙소는 시에나 근교에 위치한 산타루치아 아그리투리스모였는데요. 부킹닷컴이나 아고다 같은 숙소 어플이 아니라 agriturismo.it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 사장님과 직접 메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게 조금 귀찮긴 해도 부킹닷컴의 절반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도착해서 첫날엔 내부방 구경하고 바깥 풍경은 못 봤는데 다음날 아침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번 여행 계획하면서 아그리투리스모 영상만 정말 수도 없이 봤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영상으론 실물을 못 담는다는 말이 뭔지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바베큐도 할 수 있어서 토스카나에 묵는 동안은 근처 마트에서 장 봐서 요리해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친친. 토스카나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사투르니아 온천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토스카나에는 과거 화산활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천연 유황 온천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장 유명한 사투르니아 대신 바뇨 산 필리포라는 온천에 다녀왔습니다. 사투르니아가 숙소에서 좀 멀기도 했고 사람도 많다고 해서 찾은 대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토스카나 남부에 위치한 이 온천의 특징은 온천수가 흘러내리면서 만든 새하얀 석회암 테라스인데요. 이탈리아어로도 발코네 비앙코, 하얀 발코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저는 딱 보고 생각난 거는 터키의 파무칼레였는데 많이 닮지 않았나요? 규모는 좀 작더라도 숲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저는 그 프라이빗한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시안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구나 싶었던 게 저희가 온천에서 시간을 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시안 여행객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입장료도 무료고 주변에 주차할 때도 많아서 나는 남들과 다른 여행지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사투르니아보다 더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겠네요. 야, 어땠어? 너무 좋았습니다. 어땠어? 아주 최고였어요. 토스카나는 아름다운 소도시들이 많은 걸로도 유명한데 대표적으로 피엔자, 산지미냐노, 시에나, 몬탈치노, 몬테풀치아노 등이 있습니다. 이 많은 소도시들을 다 가볼 수는 없으니까 본인의 기준에 맞게 선택해서 다녀오시면 되는데 저희는 와인이 유명한 몬탈치노와 숙소에서 가까운 시에나 이렇게 두 곳을 다녀와 봤습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몬탈치노라는 지명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탈리아 와인하면 떠오르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로쏘 디 몬탈치노 할 때 그 몬탈치노가 바로 이곳 몬탈치노가 맞습니다. 몬탈치노는 마을 근처가 전부 포도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 안에도 수많은 에노테카와 와이너리들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마을 꼭대기에 있는 포르테자 요새에 다다를 수 있는데요. 이곳에도 굉장히 유명한 와인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세토, 사시카이아, 디냐넬로, 오르넬라이아, 솔라이아 등 슈퍼투스칸 와인들의 올드 빈티지들은 물론 매그넘, 더블 매그넘, 트리플 매그넘까지 여기는 샵이 아니라 박물관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세토, 디냐넬로, 솔데라. 근데 가격대는 좀 있는데 1,800유로, 2,000유로 이 정도니까 한 300만 원. 마세토 1987년 빈티지. 94, 95, 96, 97, 98. 집 사겠다. 이쪽은 와, 이 병 봐. 박물관급이다. 매그넘 와인들도 사이즈별로 더블 매그넘도 있고 매그넘도 있고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어서 와인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께는
마을 초입에 있는 비디라는 와인샵을 더 추천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와인들 구했다는 후기들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 종류도 다양하고 확실히 시내 중심보다는 저렴한 편이어서 비온디 산티 한 병을 샀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시에나는 피렌체와 함께 토스카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세 분위기가 거의 완벽히 보존된 도시로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중세 도시들이 성당과 광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처럼 시에나에도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유명한 광장이 있습니다. 캄포 광장은 시에나의 심장부에 위치한 조개껍질 모양의 광장인데요. 유럽 전체에서도 중세 도시의 구조가 가장 잘 보존된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캄포 광장에서 걸어서 몇 분만 가면 시에나 대성당이 있습니다. 고딕 스타일의 외관이 굉장히 화려하고 건물도 하얘서 사진이 잘 나오니까 시에나 가시면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스카나 여행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가면 또 여기 도시만의 매력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토스카나로 여행지를 네가 선택했을 때 그냥 와이너리하고 포도밭밖에 생각을 못한 거야. 근데 막상 왔는데 와 너무 감동이었어. 토스카나가 끝없이 펼쳐진 언덕과 사이프러스 나무 풍경으로 유명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어딜 가도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토스카나이지만 특히 유명한 포토스팟들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셨나요? 주인공인 막시무스의 집이 바로 이곳 토스카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막시무스 집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저희는 알아봐서 진짜 막시무스 촬영지로 왔는데 철창으로 막혀져 있어서 창틀 사이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막시무스 집은 보셨다시피 출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사진도 생각만큼 예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시무스 집으로 잘못 알려진 이곳 가짜 막시무스 집이 풍경은 더 예뻤는데요. 왜 헷갈렸는지 알만하더라고요. 두 곳 모두 사이프러스 나무가 예쁘긴 하지만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마지막 히든 스팟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있어서 특히 항공샷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평지에서 찍어도 예쁘지만 역시 드론으로 찍는 게 압도적으로 예쁘지 않나요? 오늘 저희가 해볼 투어는 이 안티노리 와이너리에서 제공하는 와이너리 투어가 총 3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가격은 비싸지만 그 점심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더 크루 투어가 있어요. 구글에서 안티노리 와이너리를 검색하시면 자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와이너리 투어 예약을 원하시면 페이지 상단에 experience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도에서 가고 싶은 와이너리를 선택하시면 투어 가능한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와이너리의 경우 총 3가지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선 2가지 투어와 달리 더 크루 투어는 점심 식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땐 인당 180유로였는데 지금은 190유로로 올랐네요. 예약하실 때 언어 선택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이탈리아어를 잘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꼭 영어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 드넓은 포도밭을 딱 지나서 올라오면은 이 안티노리 와이너리의 핵심과도 같은 저 나선형 계단이 보입니다. 카운터에서 투어 예약 확인을 하고 웨이팅룸에서 투어 시작 전까지 대기할 수 있습니다. 투어 인원은 15명 정도였고 복장 규정은 따로 없지만 투어 후에 식사까지 하다 보니 다들 정장까지는 아니어도 포멀하게 입고 오더라고요. 먼저 박물관을 돌며 와이너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주요 와인들의 탄생 스토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라 좋았고 가이드분께서 영어를 잘하셔서 언어적인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Do you recognize any of these elevated valves here? Have you ever seen them before? Thank you. That's probably the most iconic one. 다음은 영화관 같은 데 들어가서 안티노리 가문 홍보 영상이라고 해야 하나? 여튼 다 같이 영상을 하나 시청하는데 와, 이거 보고 있으면 괜히 저까지 가문에 충성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안티노리 뽕에 취하는 경험을 하고 나오면 와인의 제조부터 숙성 과정까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숙성 시설에서 봤던 오크통들이 기억에 남는데 정말 장관이지 않나요? 혹시 나열된 오크통들 위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유리 건물 보이시나요? 저곳이 바로 저희가 와인 테이스팅을 하게 될 룸입니다. 테이스팅 룸에 들어오면 각 자리마다 4개의 와인잔이 배치되어 있고 시음할 와인의 정보가 적혀 있는 종이가 4장 있습니다. 순서대로 체르바로, 키안티 클라시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티냐넬로를 시음했습니다. 옆에서 가이드분의 설명도 듣고 다른 투어 멤버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가 시음하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와인은 체르바로였습니다. 체르바로 델라 살라는 안티노리 가문이 만든 가장 성공적인 화이트 와인 중 하나인데 저도 직접 먹어본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와인 테이스팅까지 마치면 2시간에 걸친 투어는 끝이 나고 점심 식사를 위해 루프탑으로 올라갑니다. 포도밭으로 둘러싸인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총 4가지 와인이 코스 요리에 맞춰 페어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토스카나가 빠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다뤄봤는데 어떠셨나요? 저희는 이번에 가을에 가서 날씨도 선선하고 단풍도 예뻤지만 사실 토스카나 여행의 최적기는 봄에서 초여름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계획하셔서 봄쯤에 떠나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